일상을 보고 남미전이 전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사람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사람이 행동을 할 때요, 행동을 하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의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의식이 이 행동을 불러온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의식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있대요. 그게 뭘까요? 무의식. 무의식. 제 무의식 저편에 있는 난민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진동하는 그게 제 안에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이제 강연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게 슬프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창피하지도 않았어요. 창피할 일도 아니었고. 근데 엄마 아빠가 그 사이가 안 좋은 건 사실은 저의 자존감을 되게 떨어뜨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나중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싸우는 거, 그리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거는 제 인생에 엄청 큰 그 데미지였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제 부분적인 난민 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 이제 엄마 아빠가 집에서 싸우고 막 이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저는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이도 어린데. 그때는 뭐 게임방 뭐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공사판 같은 데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잤어요. 되게 오래. 그리고 그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했고, 그리고 되게 무기력하다고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이 상황이 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계속 도망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잖아요. 얼른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폭력적 행위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가 되게 지혜로우셨던 것 같고 저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누나들은 근데 다 봤어요, 그걸. 그래서 누나들의 결혼 생활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이 집을 떠나고 싶어서 그놈이래. 매형이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 얼른 이 그지 같은 집구석을 떠나고 싶어서 합법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결혼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결혼이 리스크가 크지 않겠어요? 남자에 대한 분별도 없고 그냥 웬만하면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죠. 누나들이 그런 결혼 생활을 하는 걸. 그리고는 이제 저도 그런 난민의 경험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가족이라는 어떤 정서적 그 고향을 벗어나서 계속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저는 수년, 수십 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강의 되게 재밌는데 너무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게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화가 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게 그렇게 말하는 게 왜 화가 나는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들켰다는 당혹감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을 들켜버렸구나. 그러니까 그게 화라는 감정으로 이렇게 딱 전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난민이라는 주제가 남 얘기는 아니죠. 제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난민 사진을 딱 보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고요. 내 그때 환경이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봐줄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아니라 관심이 가게 된 거죠. 예. 내가 어떤 의식으로 그런 거엔 세상 관심을 가져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관심이 가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는 사실 지금도 그곳에 계신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 내 과거에 대한 관심인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제 거울이 되어주고 또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야 남에 대해서도 관심 갑니다. 내 안에 여유가 없으면 남을 볼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난민 사진전을 혹여나 저처럼 난민과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엄마가 아빠가 싸우고 아니면 부모님이 안 계시고 내가 정서의 고향에서 자라지 못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이 사진들을 한번 쭉 봐보세요. 이 사진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것에 여러분의 그 세계의 시점과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가님 두 분하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뭐 작가님 사진들 나오죠. 그 소개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 두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타일. 내가 마음은 모르겠어요. 근데 스타일은 확실히 예수님 스타일인 게 있어요.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기르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두 분하고 계속 제가 사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작가님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 왜 본인도 죽을 수 있고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이게 무슨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본인의 인생을 그곳에 가서 그분들과 함께하고 이 작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찍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이요. 근데 제가 작가님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되게 마음에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오는 내용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거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사진첩들에 이제 작가님들 이제 사진들이 쭉 이제 두 분의 그게 있는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 사진에 찍힌 분들이. 근데 사실 그 상황이요. 자연스럽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왜요? 내 인생 최악의 때를 누군가가 찍는다는 게, 그것도 얼굴도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동양인이 와서 내 인생 최악의 상황을 찍는다.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면 찍지 말라고 하든지 아니면 되게 인위적인 표정이나 인위적인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근데 사진들을 보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심지어는 약간 이게 피난 가는 사람의 모습에서 무슨 그 피에타 알죠? 성모 마리아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느낌. 뭐 그리고 뭐 되게 이게 이런 장면이었어라고 할 만큼 정말 그 현장과는 다른, 작가님들도 찍고 야 이게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이거 아니었는데 상황이, 근데 여기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나오지?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그분들이 불편해하거나 사진작가를 의식하거나 싫어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작가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과의 사진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가로서 욕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런 거 찍어야 되겠는데? 그게 중요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 난민분들과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이고 그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죠. 이분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얘기가 통한다면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누구다, 나는 어디에서 왔고 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같이 뭐 담배를 핀다면 같이
담배도 하나 같이 피고. 근데 예수님이니까 안 폈나요? 한 분은 폈군요. 폈네요. 아, 그런 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그분들하고 사실 소통하는 건데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사진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보도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의 가장 비참한 그 상황을 1%도 의식하지 않고 열어준 거죠. 그 공간을. 제가 전에 정신과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좀 창피하잖아요. 마치 사진 작가님들이 셀카 그지같이 못 찍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얼마나 창피해. 자기 막 사진 작가라는데 셀카 막 엄청 못 찍고 인스타 보니까 그지 같은 사진밖에 안 올라오고 사람들이 얘는 무슨 사진 작가라는데 사진 이따구로 찍냐? 그럼 창피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소통 강사인데 내 강연 듣고 사람들 좋아한다는 사람 되게 많은데 제가 정신과 간다고 생각해봐요. 전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그게 파산 신청 같더라고요. 이때까지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에요, 무게감 없는 말이에요 라고 내가 커밍아웃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정신과 가는 게.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면 제가 대학병원에서 강연 많이 했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 그럼 팬이라고 사인해달라고 할까봐 개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았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저기 교보문고 앞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가는데 참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힘든 날은 시간이 천천히 가거든요. 시간은 뇌가 1초에 찍는 사진의 매수래요. 그래서 인간은 살다가 힘든 날이 있잖아요. 연사를 하는 거예요. 영화 매트릭스처럼 시간이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은 확대되어서 뇌에 저장한대요. 카메라 원리하고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음에 비슷하게 힘든 날이 올 때 주의하려는 거래요. 조심하고. 그러니까 힘든 날은 기억에 안 사라지는 거예요. 여자분들 아이 낳았을 때 신혼 초기에 남자가 자기한테 잘못했을 때 50년 기억해요. 그리고 분명히 남자가 사과를 했어. 진심으로. 근데 또 말해. 오빠 잊으려고 하는데 잊혀지지가 않아. 오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사람들은 오빠 좋다고 하지. 사람들은 오빠 좋다고 하지. 내가 한마디만 하면 오빠는 사회활동 끝이야. 알았어? 항상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 나 속일 생각하지 말고. 사과해. 그럼 남자는 나 분명히 사과했는데 한 7번 정도. 그리고 이게 기억도 안 나요.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러면서 또 싸워요. 자, 왜 남자는 군대에 있었던 얘기를 계속 할까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근데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대부분의 것은 희미해지거든요. 근데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져요.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고통은, 상처는, 아픔은, 트라우마는. 그리고 더 살아서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전 딱 그때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정신과 들어가는 거 뒤에서 쳐다볼 것 같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을 딱 만났는데 저분이 김창욱 강사님 아니세요? 소통 힐링 강연 하시는. 근데 정신병이시라고요? 선생님 어디가 안 좋으셔? 공황장애 소통 강사님 공황장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세바시 때 되게 강연 그때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있으시. 얼마나 창피해요. 너무 창피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그분이
저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처음 오셨습니까? 아, 네,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김창옥.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때도 이것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분 목소리도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갔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저의 철저하게 비참한 모습을 보여줘야 치료는 돼요. 인간이 언제 치료가 되냐면요, 내 비참한 모습을 1도 숨기지 않고 오픈할 때 그때 치료가 시작돼요. 내 수치스러운 모습, 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모습, 내 파괴된 삶, 이걸 가리면 치료받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아유, 젊은 분이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자, 이렇게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사진 작가가 난민들을 쳐다보는 시선이에요. 그 시선이 따뜻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은 카메라 같거든요. 나를 너무 수치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요? 무슨 일 하세요? 왜 이런 난민이 됐죠? 정서적인? 어디에서 살다 이렇게 온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족이랑 같이 왔어요? 아이는 오다가 어떻게 됐나요? 애야, 엄마랑 안 왔네? 엄마는 오다가 어떻게 됐니? 돌아가셨다고? 살해됐어? 이걸 지금 물어봐야 돼요.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정서적 난민이 계속 서울을 돌아다니다가 정신과에 왔는데. 그때 목소리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것은 카메라로 정확하게 저 사람의 상처를 찍어내고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따뜻한 목소리죠. 같이 차를 한 잔 마시거나. 근데 그 선생님은 안타깝게도 저에게 그때 그런 게 1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제 얼굴 안 보면서 어디가 안 좋아서 왔어요. 이거 타이핑하면서. 수치스럽더라고요. 나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전쟁이 나서 나 이렇게 정서적 난민이 된 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취조받는 것도 아니고. 심장이 쪼이고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왔습니다. 아우, 얼마나 힘드실까, 젊은 분이. 많이 힘드시죠. 이랬으면 제가 울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랬어요. 심장이 쪼인다. 그리고는 저에게 다시 묻더라고요. 얼굴 안 보고. 다른 증상 없어요? 순간 고민했어요. 솔직히 말해야 되나? 너무 수치스러운데. 너무 발가벗겨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난민분들 사진을 보잖아요. 당연히 옷을 제대로 입은 분이 있기가 어렵죠. 난민 생활이 길어질수록. 누구는 신발 한쪽을 놓고 온 사람, 누구는 추운데 겉옷을 못 갖고 온 사람, 누구는 살림 도구 후라이팬만 갖고 오고 또 솥은 안 갖고 온 사람. 제가 겨우 말했어요. 여기서 솔직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목숨이 2개면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치우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시면서.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없애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순서 바꿨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되게 슬프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약 받아야 되니까. 난민들이 뭘 받아야 되거든요. 구호품을 받아야 돼요, 지금 당장.
근데 이 사람네가 나의 현실을 와서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고 조사단이 와서 조사도 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가는 거예요. 사진작가도 조사원도 유엔도. 근데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와주려고 간 그 행동이 그 사람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가님들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신선하게 다가왔던 건 그거예요. 멋진 각도로 멋진 구도로 사진을 찍어서 당신들을 도와줄게요 이 사진으로 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과 먼저 함께 한다는 거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나 어디에서 왔는지 얘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고 필요하면 그 안에서 뭔가를 같이 하는 행위들도 같이 해나가고. 근데 저는 그 병원에서는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은 저한테 그렇게 해주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기 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약 받았어요. 그리고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신뢰도 1도 없고 상처받은 그래서 정서의 난민이 된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사진을 찍는 것. 왜냐하면 강연도 보면 결국은 정서적 난민들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강연이 잘 들어오거든요. 제 강연 그 막 열심히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여성이 많고 결혼했다면 남편과 사이 좋은 여성이 많을까요? 사이가 안 좋은 여성이 많을까요? 안 좋은 여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난민일 때에 사실 이런 강연들이 잘 들리는 거거든요. 사이 좋고 마냥 좋으면요 사실 제 강연은 그렇게 잘 귀에 들리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댓글을 달아요. 제가 어려웠을 적에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새오빠랑 사이가 좋아서 안 듣습니다. 그냥 새오빠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제 강연이 잘 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 조회가 별로 안 됐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건 이미 세상이 굳이 이런 상처에 대한 얘기를 말하지 않아도 좋아진 때를 의미하거든요. 유튜브 조회수 제 강연 많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서적 난민의 상태를 계속 경험하거든요. 정서의 좋은 고향에 살지 못하고 무언가 각종 이유로 떠도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럴 수 있고 결혼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버지가 돼서도 그럴 수 있고 어머니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럴 수 있고 할머니가 돼서도 그럴 수 있고 사장님도 그럴 수 있고 회장님도 그럴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그런 정서적 난민인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그들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고성능 카메라를 그들에게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갖다 대고 CT를 찍고 MRI를 찍는 것은 최고의 폭력적 행위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극한의 수치스러움을 줄 수 있는. 근데 그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창호가 너는 그 정서적 난민으로 돌아다니던 너의 그 아이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쳐다보니? 라는 거예요. 너는 그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니?
저는 조금 멀찍이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저를 뭘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멀찍이 찍지도 않고 관계도 맺지 않고 이 상황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얼음 이런 상태로. 요즘에야 또 이번 이 작업을 통해서 기회로 마음의 힘이 아주 조금 생겨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건 아니고요. 내가 그 나에게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정서적 난민이 있으면 이게 계속 평생 살면서 영향을 끼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그래서 사실은 이 사진에 열어가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오셔서 이제 그 링크 타고 오셔서 홈페이지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혹여나 우리의 정서적 난민인 상태가 과거에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고향, 영혼의 집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어떠한 각종 이유로 그곳을 떠나서 헤매고 사는 건 아닌지,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그때 좀 관계를 맺고 사진을 찍기 전에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인을 파악하고 현상을 파악하기 이전에 그 정서적 힘든 상황에 있는 난민인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카메라의 시선 말고 먼저 이 사람의 눈과 관계성이요. 그게 제가 저한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서 작가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 상황이 돼야 우리 안에 그 힘든 상황에 대해서 오롯하게 딱 자기가 갖고 있을 때, 어쩌면 그것이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졌을 때 누군가는 그 사진이 성화 같기도 하고, 뭔가 인간이 살면서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완전한 환경적 난민인 상태에 이르는 것은. 그래서 그 사진들은 그분들의 삶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경험해왔던 삶의 그 요소들을 보여준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슬픈 여성,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잃은 사람들의 극한의 절망감, 엄마 아빠가 싸워서 집에 갈 수 없는 아이의 그 처절한 고독감, 계속 직장에서 거부당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경력이 단절된 사람, 계속 불안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떤 우리의 그 모습들, 그런 모습들과 되게 유사한 모습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난민에게 관심을 갖기 이전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난민에 대한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여유가 있어야 그 누군가에 대한 시선이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여유는 상대성 여유는 아닙니다. 경제적 여유, 환경적 여유가 아니라 그 경제와 환경에 대한 자기 자세와 태도로 인해서 결정되는 자기 마음 안에 생기는 여유겠죠. 그게 있어야 비로소 나 개체가 아닌 다른 개체가 눈에 보이고 그 개체로 또 자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시리아에 있는 분들이 내전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유럽의 많은 나라 중에 독일에서만 유독 우리가 당신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지만 당신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환영한다. 그래서 독일로 정말 많이 가고 싶어 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환영한다.
우리의 마음에 뭔가 환경으로 인해서 전쟁이 생겨서 우리가 난민처럼 떠도는데 누군가가 어떤 환경에 있는 어떤 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난민에게 너 일로 오는 거 우리가 환영한다. 언젠간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겠지만 지금 우리가 당신들 환영한다. 눈물 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삶의 절대절명의 시기에 그런 신앙을 만나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친구를 만나도 좋을 것 같고 그런 단체를 만나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책을 만나도 좋을 것 같고 우리도 난민된 우리의 마음을 환영해 준다는 그 무언가를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리에 있는 난민에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널 환영한다. 왜냐하면 우리도 또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도 넉넉히 누군가를 환영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밑에 홈페이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타고 들어가시면 두 작가님이 그 상황에 있는 그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을 담아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사진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거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안에 그 거울을 보고 난민을 발견한다면 자기 안에 난민을 환영해주고 또 외부에 있는 그분들의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져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난민이 있다면 그들을 환영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 the wake of the storm, I was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head. As it stumbled out, it said, hey, I got another chance. I was living like a zombie, head in a tranc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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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re slow, and life is all you know.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 And when it flashed before my eyes, I realized this is everything.